제 강의를 유튜브나 뭐 책이나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읽어보신 분도 있다고 해서 핵심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다른 강의에서처럼 주제를 정하고 세부적인 거 나가는 것보다는 이런 자리에서는 마음 근력 훈련이라든지 그걸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다 컨트롤할 수도 없다 하는 걸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가 또 어떤 착각이 있냐면 현대의학, 그럼 뭐 다 아는 것 같죠? 야, 현대의학이 뭐 많은 걸 해결하고. 근데 그 현대의학, 우리가 흔히 양의학이라고 불리우는 서양에서 온 현대의학, 그거의 실체를 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떻게 한심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19세기까지만 해도, 20세기 초반까지 19세기까지만 해도 뭐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어요. 아니면 어떤 질병을 알아요. 그러면은 그거의 제일 좋은 해결 방법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피 빼는 거예요. 실제로 몸에 피를 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뭐 1리터, 2리터 이렇게. 몸에 열이 나고 그러면 피를 빼야 돼. 사실은 그게 언제까지 왔냐면, 그러니까 19세기 내내, 1800년대 내내 사람들이 그걸 믿었어요. 누가 피를 잘 뽑아서 사람을 많이 낫게 한다. 그래서 실제로 조지 워싱턴, 그냥 말년에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 말년에 무슨 좀 감염이 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와서 피 뽑고 저 사람이 피 뽑고 계속 피 뽑아가지고 죽었어요. 피를 안 뽑았으면 안 죽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유산도 남아있어요. 이거 생각하면 황당하죠. 지금 의학계에서 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아주 탑인데, 그만큼 탑인 최고 의학 저널이 랜셋이라고 있습니다. LANCET. 랜셋이 뭐죠? 바늘이에요. 주사 바늘 같은 거. 근데 랜셋, 그 용어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 저널은 19세기에 180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죠. 근데 왜 그 의학 저널이 랜셋이냐면 그 당시 의학의 대부분은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 피 뽑는 주사 바늘이 의학 저널 제목이 된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최고의 저널로 내려오고 있죠. 그런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 너무나 몰라요. 다시 말해서 호르몬이 제대로 발견이 되고, 지금 우리 몸에 몇 가지 호르몬이 있고 호르몬의 영향이 뭐고, 예를 들어 테스토스테론이 무슨 일을 하고, 테스토스테론 오랫동안 남자에게만 있고 에스트로겐은 여자에게만 있고, 오랫동안 그렇게 잘못 알려 있고. 아니죠. 둘 다 있죠. 남자한테 에스트로겐 없으면 죽어요. 여자한테 테스토스테론 없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너무 잘못 알 게 최근까지 돼 있고 지금도 그게 계속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해서 현대과학도 너무나 모른다. 이거를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모르는데 그럼 어떡하느냐? 요거는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뭐가 몸에 안 좋은지, 그건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몸에 좋은지는 진짜 알기 어려워요. 거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 건강을 생각하면 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뭘 먹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좋은 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 암에 걸렸어. 나 뭐 먹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 그게 착각이에요. 먹는 걸로는 뭐가 잘 해결이 안 돼요. 먹는 걸로는. 그런데 먹는 걸로는 많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 내내 최겸님한테 들은 강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쁜 거 확실하게 밝혀진 거, 예를 들어 설탕 같은 거, 60년대 이후에 지난 몇십 년 동안 설탕의 전 세계적인 소비량은 400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미친 거예요. 원래 인류가 설탕 그렇게 안 먹었는데 400배를 더 먹고 있다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난 몇십 년 사이에.
그거랑 비만이 올라가고 당뇨병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이게 관계가 없을까요? 당연히 관계가 있죠.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알기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착각을, 우리 몸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뭐냐면 우리한테는 셀프, 자아라는 에이전트, 어떤 존재가 있어요. 이 느낌. 그게 없을 수가 없죠. 다 있어요. 그 나는 뭘 생각을 하냐면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게 착각이라고 하는데 그 착각의 근원이 뭔가 봅시다. 뭐냐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믿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 나 저기까지 걸어갈래. 그게 뭐죠? 내 의도, intention. 나 저기 걸어갈 거야. 걸어가 치네. 봐. 내가 생각했거든. 나 저기까지 걸어갈 거야. 나 저기 가서 물병을 집을 거야. 제가 의도. 자, 물병을 집었어요. 자, 의도와 결과.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제가 한 게. 이게 삶이어서 그 덕분에 약간의 환상이 생긴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이. 그걸 착각이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진짜 중요한 움직임이 뭘까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움직임, 심장 박동입니다. 대단해요. 이 심장 박동. 이 심장 박동 하루에 몇천 리터 혈액을 뿜어내요. 엄청나게 세게 뿜어내요. 근데 한 번도 안 쉬어요. 1초에 보통 한 번 이상 뛰어요. 한 번도 안 쉬어요. 와, 이거 엄청난 시스템이에요. 어떤 엔진이 있는데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규칙적으로 계속 돌아가. 엄청난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는 하나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 의도, 내 의식은 내 심장 박동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는 게 그것뿐인가요? 소화기 시스템, 무슨 시스템. 아까 그 그림 본 거 생각나세요? 이렇게 사람 몸이 쭉 돼 있고, 겸님 강연 자료지만 우리가 그 알아야 될 중요한 걸 담고 있어서 제가 잠깐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호흡계, 순환계, 소화계, 비뇨계, 내분계, 신경계, 근육계, 이 대부분 뭐냐면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이 레이어드가 돼 있어요. 이 시스템 위에 이 시스템 또 밑에 독자적으로 돌아가요. 이 시스템들은 예를 들어 내분비계, 호르몬 시스템은 쫙쫙쫙쫙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그 순환계, 혈액 돌아가는 시스템 쫙쫙쫙 심장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별도로 돌아가요. 여기에 우리의 의도는 하나도 개입 안 돼 있어요. 예. 여러분의 셀프를 이루는 거에는 얘네들이 별로 관여를 안 해요. 황당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할 수 있다는, 아니,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거는 뭐가 다인 줄 아세요? 나 저기까지 걸어갈래. 이게 다예요. 셀프가 뭐예요? 움직임에 대한 의도를 만들어내는 애가 셀프예요. 셀프가 뭐예요? 움직임에 대한 의도에 따라 실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애가 셀프예요. 그럼 셀프가 왜 존재해요? consciousness 또는 self consciousness, 의식과 자의식, 조금 다른 거긴 한데, 나 여기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의식, 정신 차려,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내 의식은, 내 셀프는, 내 자의식은 뭐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 움직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거꾸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인텐션이 필요하고, 인텐션이 머릿속에서 짝짝짝 생기는 게 나중에 생각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컨트롤하는 거, 내가 여기 있고 저건 저기 있고 난 저기까지 갈 거야. 가니까 나 여기 왔네. 이걸 다 깨닫고 하는 거. 즉 의도와 결과, 움직임에 대한 의도와 결과,
척척척척. 거기서 기억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시간도 나와요. 나 저기 갈 거야. 왔네? 이게 뭐예요? 갈 거야. 그러니까 미래적인 생각. 여기 도착해서 왔어. 집었어. 나 아까 여기 올라오고 그랬어. 그게 과거예요. 그래서 시간 감각, 그 다음에 공간 감각. 나 여기 있었는데 저기까지 가. 공간이란 건 뭐냐면 움직임의 가능성을 뇌는 공간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논리적인 사고,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랬고 내가 이랬는데 이랬단 말이지. 모든 스토리텔링, 인과관계거든요. 그 인과관계의 근원이 뭐예요? 의도와 결과. 뭐의 의도와 뭐의 결과? 움직임의 의도와 움직임의 결과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의식은, 여러분의 셀프는 왜 존재해요? 움직임 때문에 존재해요. 그게 한 시스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골격계 뼈가 있고 근육계가 있어요. 이게 독자적인 시스템인데 서로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어요. 자, 움직이려면, 근육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근육이 수축해야지. 근육이 수축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소화계 해서 밥 먹은 거 에너지 해서 옮겨야 돼요. 그 다음에 그 ATP, ADP 되려면,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하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산소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적혈구가 헤모글로빈이 산소 딱 부착해가지고 해서 여기다 보내는 거죠. 그리고 호흡계, 산소를 들이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에다가 산소 갖다 붙이는, 허파에서 그 일이 생기잖아요. 그 호흡계. 얘네들이 다 뭐랑 관련이 있어요? 근육의 수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육을 수축하려니까 호흡계, 순환계, 소화계 이런 게 다 필요하고, 그 시스템을 잘 컨트롤하려고 내부비계 있고, 그 다음에 이 근육을, 야 내가 여기 걸어간다 할 때, 자 보세요, 걸어간다 할 때 근육이 몇 개 움직여요? 수없이 많이 코디네이션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걸 시스템으로 딱 잡아놓는 게 운동신경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신경계, 얘네들 하나하나가 이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왜 움직임을 위해서 이 몸은 이런 걸 하고 있느냐? 왜 할까요? 움직여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움직여야 열량 획득을 할 수 있어요. 움직여야. 그 다음에 비뇨계라든지 이런 거. 왜 움직여서 먹고 살아? 그 다음에 뭐 하는데? 뭐 하냐면 리프로덕션, 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량 섭취와 번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 뇌와 우리 몸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와, 인간을 굉장히 폄하하는 것 같아. 인간에게 소울, 마인드 이런 거 어디 갔어? 오케이, 소울, 마인드 있다고 칩시다. 있는데 그 의식, 우리의 마음, 그거의 근원 파헤쳐내라가 뭐가 있을까요? 움직임에 대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레퍼런스 하면 굉장히 많은 로돌프 지나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현대 뇌과학자들이 뇌의 존재 이유는 움직임 때문이다. 의식의 근원은 움직임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라는 건 뭐냐? 마음이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 내 생각, 기억, 마음, 그거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냐면 움직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몸이라고 안 하고 움직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몸은요, 우리 바디, 이 몸은 움직임이에요. 자동차와 달라요. 자동차는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자동차는 달려. 자동차 움직이죠. 그죠? 자동차 움직이 달려. 그럼 자동차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을 때 있죠. 주차할 때 있고, 기름도 안 쓰고 전기차 전기도 안 써. 주차할 때가 있고, 자 달리자. 엑셀 밟아서 욱 움직일 때가 있어. 사람 몸도 그렇다고 여러분 착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나 몸 주차할 때 가만히 있을 때도 있지. 없어요. 사람 몸은 안 움직이는 적이 없어요.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계속 달리는 거예요. 기차에 비유하자면 설국 열차예요. 안 멈춘다고. 근데 나 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일단 심장도 움직이고, 여러분 내장도 꿈틀대고 있고, 손발 꿈틀꿈틀, 눈도 깜빡깜빡거리고 있고, 필기하느라고 이렇게 쓰고 있고, 근육은 이렇게 똑바로 하느라고 척추 이렇게 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몸 그러면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얘를 몸이라고 떠올리면 안 돼요. 몸은 뭐냐면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라.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매틱 엑서사이즈 하는 사람들, 펠덴크라이스부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느냐? 살아있다는 건 움직인다는 거다. 여러분 어떤 존재가 동물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찔러보잖아요. 꿈틀대면 얘 살았네. 네, 맞아요. 움직이는 게 곧 살아있는 그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면 조금 움직여 봐야겠어요. 제가 하나 부탁을 겸님한테 드릴까?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네. 정말 움직임과 관련된 부탁이에요. 어떤 부탁이냐면 이런 부탁이에요. 겸님, 네, 다른 분한테 부탁드리기가 좀 그래서 여기 빈 의자 하나 있거든요. 네, 이 의자를 저한테 좀 올려주실래요? 아, 이게 무슨 퍼포먼스하고 의미가 있나? 아니, 그냥 내 의자가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강사님한테 이런 거 시키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랑 똑같은 의자 여기도 제가 앉아서 할 거예요. 지금 잠깐 하는 거는 아까 강의의 이제 좀 연장선에서 그 겸님도 신경 가소성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뇌에 뉴런이 가득 차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안 보이. 예를 들어 여기에 이 뉴런이 활성화된 다음에 그럼 전기 신호가 가서 끝에 신경 전달 물질에는 단백질이 팍 쏟아져 나오면 다음 애가 수용체가 있어서 흥분해가지고 또 전기 신호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뇌가 작동을 한다. 중학교 생물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뭐냐면 어느 한 커넥션이 계속 파이어되고 와이어 투게더. 그 얘기 뭐냐? 이렇게 여기 X네 축삭돌기에 전기 신호 흐르는데 미엘린이 쌓여가지고 피복이 쌓여가지고 전기 신호 잘 간다. 그 다음에 저 끝에 시냅스 끝에 단말에 이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가지고 단말이 더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어떤 시냅스 쓰고 또 쓰면 새로운 걸 쓰게 되면 그걸 반복해서 쓰게 되면 옆에 가지 하나가 더 새로운 시냅스도 생기고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 더 많이 나와.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정한 연결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랑 제가 연결되는 사이에 얘가 활성화되면 그냥 얘가 활성화돼. 또 얘가 활성화돼. 이렇게 그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와 얘 연결이 강해지는 거예요. 미엘린이 쌓이고 시냅스가 더 강화되고 그래서 실제로 생리학적으로 변해요. 뇌가 변한다고요. 그게 뉴로플라스티시티예요. 신경 가소성, 플라스틱 성형이라는 뜻이죠. 변한다는 뜻. 그래서 플라스티시티 그 명사형이고 신경이 성형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활성화되면 맨날 이루 가던 애가 다른 훈련을 해서 얘가 활성화되는데 이리 간다. 그게 마음 근력 훈련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 보기만 하면 짜증이 나. 짜증나면 난 이렇게 화를 내. 그게 이런 거죠. 보기만 하면 편도체 활성화돼서 짜증나. 이 루트가 있는데 보기만 하면 MPFC 전두피주 활성화돼서 사랑스럽게 느껴져. 이게 바꾸는 거예요. 수학 시험지만 받아들면 편도체 활성화돼서 시험 불안증 실수하는데 훈련을 통해서 수학 시험지만 받아들이면 MPFC 활성화돼서 집중력 강화가 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 강화 훈련 이런 걸 실제로 하고 있어요. 뭐 야구 선수들 옛날 NC 다이노스부터 연세대 야구팀 제가 했고 현재 하고 있는 건 좀 2달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양궁팀
세계 최고 수준의 양궁팀. 7월 말에 파리 올림픽 가서 금메달 받을 선수들을 지금 집중력 강화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이걸 약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대에서 이걸 할 때 뇌를 어떻게 쓰느냐, 그걸 약간 바꾸는 거예요. 편도체도 안정하고 MPFC도 활성화하고. 그게 신경 가소성의 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음 발견한 건 이 에릭 캔들이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신경 가소성이 잘 생기면 예를 들어 골프 선수들 스윙할 때 보면 저 위에처럼 저건 핸디 28 이상 일명 백돌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스윙하는 순간에 온갖 데가 활성화되어 있고 감정도 막 흥분되고 난리 나는데, 이 밑에는 PGA 투어 프로, 정확한 여자예요. LPGA 투어 프로. 여기 보면 운동 중추만 살짝 활성화되어 있고 딴 데는 조용하죠. 즉 똑같은 스윙이라는 동작을 하고 있는데 뇌 쓰는 게 완전히 다르죠. 그런 일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지금 마음 근력 훈련이에요. 그래서 뭐가 다른 거냐면, 예를 들어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데 있어서 잘하고 못하고, 그다음에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맨날 짜증내고 갈등하는 사람이 있고 존중과 배려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는 운동 시합 중에 또는 시험 볼 때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뇌 쓰는 습관이 다른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뇌 쓰는 습관을 MPFC 중심으로 하자. 편도체 깔아앉히고, 그게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편한 전할, 편도체 안정화, 전전두피질 활성화예요. 그게 일어나는 건 주로 그러한 네트워크의 변화, 뉴런 사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자는 동안이에요. 자는 동안.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새로운 거, 여기서 보면 이게 또 중요한 그 개념이죠. 뭐냐면 여기서 보면 맨날 여러분들은 다 어떤 습관을 갖고 있어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다고요. 먹는 거에 대한 습관이라든지 감정적인 거에 대한 습관이라든지 괜히 스트레스 받는 습관이라든지, 아무튼 나도 모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습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하나의 자극을 받아서 감각적으로 어느 내 뉴런이 활성화되면 그 다음 뉴런 탁탁탁탁 감정적으로 행동적으로 이런 패턴을 보인다. 이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새로운 경험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안 쓰던 네트워크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 근력 훈련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늘 편도체가, 현대인들은 대부분 그래요. 편도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편도체 활성화 좀 안 되겠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지 편도체 안정화, 조용하게, calm-down, relax, 이거를 하려면 안 하던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뇌 입장에서. 그래서 안 하던 짓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앉아서 명상한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안장애가 있거나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있거나 불안 또는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앉아서 명상 잘 못해요. 앉아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뭐가 보여요? 온갖 부정적 정서가 그냥 올라오는 게 보여요. 괴로워서 명상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난 눈 감고 앉아서 명상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럼 뭘까? 부정적 정서의 습관이 가득 차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정적 정서의 습관의 대표적인 게 나에 대한 부정이죠. 내 자신의 모습이 못마땅해. 내가 나를 미워해.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 같아. 누가 나 같은 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돼요. 나에 대한 긍정, 셀프, 그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나에 대한 긍정에 셀프 러브, 자기를 사랑하자, 자기 존중, 앉아가자, 난 나를 존중한다. 되겠어요? 잘 안 돼요. 오히려 더 짜증나고 난 이것도 못하는구나. 셀프에 대한 더 부정적인 게 생기죠. 그래서 조금 간접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움직임으로 해야 돼요.
모든 명상은 움직임과 관련돼 있어요. 원래 명상은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눈 감고 앉아서 하는 명상은 묵조선 전통이에요. 묵조선이 일본에 넘어가서 조동선이 돼서 자zen, 좌선이 됐죠. 그래서 벽 보고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 그건 일본식 명상이에요. 일본에서 많이 발달한. 원래 한국, 아니 원래 명상은 행주 좌와를 강조합니다. 진울선사도 그렇고. 행, 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행하거나, 주, 멈추거나, 좌, 앉거나, 눕거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는 거다. 일상생활 속에 계속하는 게 명상이다. 그래서 그런 선사들은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 야, 골방 속에 틀어박혀서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거, 그거는 저 초보자들이나 하는 거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은 해도 좋아. 그러나 뭐 해야 돼? 진짜 명상은 저잣거리, 시끄러운 시장통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명상이야.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시끄럽고 사람들과 부대끼고 직장 생활하고 하면서도 편한 전화를 유지해야죠. 그게 수행인 거죠.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명상 그러면 눈 감고 앉아서 하는 모습을 생각했다면, 아, 내가 잘못된 편견이 있는 거구나. 아, 그래서 김주환 교수가 맨날 움직임 명상을 그렇게 강조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움직임 명상이라는 게 뭐냐?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명상하는 거냐? 네, 그건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신경 가소성 안 쓰는 방법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 몸이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의도를 잠깐 멈춰놓고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지 모르니까 가만히 앉아서 계시기도 지루할 테니까 지금부터 움직임 명상 비슷한 거 하나 해볼게요. 자, 어떻게 앉느냐? 의자 끝에 여기 이렇게 걸터 앉으세요. 자, 이 의자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의자랑 똑같아요. 이렇게 끝에 이렇게. 그리고 편안하게 허리 펴고 등받이 충분히 만큼 떨어져 있죠? 네, 끝에 걸터 앉았죠? 자, 이제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힘 빼고 오른쪽으로, 여러분 맞춰서 할게요. 왼쪽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몸을 최대한 돌려서 어디까지 내가 볼 수 있나 보세요. 쭉 돌려보세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나 어디까지 볼 수 있나? 오케이, 다시 돌아오고. 자, 기억나요? 어디까지 볼 수 있나? 그러면 보이는 게 제대로 보이는 점이 있고 이렇게 주변 시로 해서 좀 흐릿하게 보이는 점이 있을 거예요. 그 둘 다 기억해 두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왼쪽으로 쭉. 아, 저기까지 보이네? 알았어요. 자, 이번에 오른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대로 똑바로 앉아서 오른쪽으로 쭉 돌려보세요. 어디까지 보이나? 아, 여기는 여기까지 보이네. 오케이, 다시 돌아오고 확인해서요. 기억나요? 한 번 더. 어디까지 보이나? 저기까지 보이는구나. 오케이, 최대한이에요 이게. 자, 됐죠? 자,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똑같이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기 요 앞에 바닥 있죠? 여기 이렇게 짚어요. 그럼 몸에 약간 기울어져. 이렇게 기울어요. 네. 체중이 오른팔에 좀 실렸죠? 실린 상태에서 이렇게 뒤를 보세요. 자, 쭉 보고 다시 앞으로 오세요. 실린 상태에서 더 한번 쭉 어디까지 가나? 보자. 네, 좋아요. 다시 한번. 또 한 번 더. 시원하다. 어디까지 가나? 보자. 네, 다시 돌아왔어요. 자, 똑바로 오고. 이제는 여기 계속 짚고 있어요. 짚고 있고 왼손을 턱에다 이렇게 받쳐보세요. 이렇게. 이거 들지 말고 이렇게 툭 힘을 빼야 돼요. 네, 릴렉스하고 그 상태로 가봅시다. 쭉 막 왼쪽 엉덩이가 바닥에서 떨어질랑 말랑도 괜찮아요. 다시 돌아와 보고 몸이 똑바로가 돼 있지 않겠죠? 이렇게 한번 잡으세요. 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몸이 기울어져서 이렇게 거의 뒤로 눕나? 엉덩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지만 왼쪽 엉덩이가 좀 떨어져도 돼요. 어디까지 보이세요? 또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손 내렸죠? 이제 다시 여길 짚고 손은 안 해요. 손은 안 하고 그냥 뒤로 기대서 이렇게 다시 보세요. 쭉 편하게.
다시 돌아오고,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래도 또 쭉 몸을 기대서 이렇게 보고, 자, 돌아왔어요. 자, 이번에 그대로 오른쪽 보는 거죠. 그냥 아까 처음처럼 똑바로 하세요. 팔 안 짚어요. 똑바로 앉아요. 이제 그대로 오른쪽을 돌아보세요. 어디까지 보이나 보세요. 다시 돌아오고, 아까 처음 했을 때랑 달라요? 다시 한번 보세요. 쭉. 자, 보통 훨씬 더 많이 보이죠? 그럼 이게 스트레칭 돼서 그런가? 아니요. 그 효과는 요만큼인 거고, 지금 뭘 한 거냐면 내가 돌았을 때 내가 어디까지 볼 수 있다 하는 거를 뇌에다가 다시 심어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까지 돌 수 있다, 이게 뇌에다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내 몸 쓰는 방식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잘 안 해보든 뭐 길에서 해보고 턱 이렇게 이러고 돌고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러고 이러고 해보니까 훨씬 많이 간다는 걸 이 뇌, 즉 뉴런의 새로운 연결망을 자극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선 해보니까 그 연결망을 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여기저기 놔주는 거예요. 야, 너 더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그거 더 돌아간 거예요. 자, 이게 이 효과 얼마 갈까요? 좀 있으면 없어져요. 좀 있어서 다시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처음이랑 똑같이 돌아가요. 왜냐하면 지금 활성화됐던 뉴런이 다시 가라앉고 원래 습관화됐던 걸로 또 쓸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반복하면 돼요.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훨씬 많이 뒤돌아보는 사람이 돼요. 그때 훨씬 많이 뒤돌아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아, 이렇게 해서 훨씬 많이 뒤돌아보려면 여기 근육이 늘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근육이 늘고 유연성이 올라가고 이래서 늘어난다. 물론 그것도 요만큼 있어요. 근데 더 좋은, 더 중요한 효과는 뭐냐면 내 몸을 코디네이트 해가지고 내 몸을 어떻게 쓰냐 하는 방식에 대한 습관이 꽉 들어있는데 그걸 조금 깨버리는 거예요. 그걸 조금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몸 쓰는 게 달라져요. 몸 쓰는 걸 저 하나 잠깐 얘기했지만 왼쪽도 해보고 싶죠? 시간 관계상 왼쪽은 이따 밥 먹으면서 혼자 이렇게 해보세요. 오른쪽만 들고 해서 놀랍게도 왼쪽도 잘 돌아가요. 오른쪽만 해도. 왜냐하면 몸이 균형을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를 점점 지을게요. 뭐냐 하면 잘 보시면 요가를 한다, 필라테스를 한다, 그런 운동들은 뭐냐면 이런 운동 비슷한 거예요. 즉 고유감각 또는 요가 같은 거, 트래크권, 타이치 같은 건 내부 감각까지. 내부 감각은 장에서 올라오는 감각이에요. 호흡할 때 느끼는 감각이에요. 그거에 대한 인지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고유 감각은 뭐냐면 내 몸의 코디네이션에 대해서, 아, 어디가 있고 내 꼬리뼈 어디 있고 천골은 어디가 있고 뭐 어디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말로는 안 해도 더 인지가 좋아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몸 쓰는 게 달라져요. 어떤 운동을 배우면 몸 쓰는 게 달라지죠. 그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몸 쓰고 운동하는 거에도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스포츠가 있고 엑서사이즈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스포츠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뭐 상대방을 꼭 이기는 게 아니라 나와의 경쟁. 아, 나 1시간을 지난달까지 10km를 60분에 뛰었는데 이제 55분에 10km를 뛰겠어. 열심히 해. 자, 그래서 이제 50분에 도전. 50분 벽을 깨고 40분 내에 뛸 거야. 10km를. 막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쳐봐요. 그럼 뭘까요? 그 스포츠가 되는 거예요. 내 기록과의 경쟁, 싸움이요.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재미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내 몸이 나에게 주는 여러 감각을 알아차리고 그걸 바탕으로 또 새로운 느낌을 찾아가는 거. 대표적으로 요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요가를 하는데 요가도 스포츠로 보통 하죠. 보통. 요가는 스포츠가 아닌데. 근데
대부분은 한 90%는 스포츠로 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일단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다는 게 벌써 내 몸을 내가 알아차리는 내부 감각, 고유 감각, 최선 감각 그런 거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강사 선생님과 비슷하게 가나? 내가 자세가 예쁘게 나오나? 그건 스포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칭 운동 가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진짜 요가는 거울이 있는 스튜디오에서 한다면 차라리 눈을 감고 하세요. 그리고 호흡을 따라가고 팔을 하나 뻗을 때도 어디에 어떤 느낌이 있나, 한 번 더 할 때 아까랑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내 숨과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이걸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운동이 예를 들어 타이치나 기공 같은 거예요. 그리고 타이치, 기공, 요가는 여러 가지 질병, 특히 마음 건강과 관련돼 있다. 수만 편의 논문이 나와요. 그중에 제일 많은 게 타이치예요. 타이치가 제일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관절염 타이치, 항암 타이치, 무슨 치매 타이치, 별 타이치가 다 현재 돼 있죠. 한국에는 그게 잘 확산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는 타이치, 그 타이치가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도와 결과를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보이죠? 공원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 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까? 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냐면 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내가 팔을 든다. 그때 내 체중이 어디가 있고 그때 내 느낌은, 내 의도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냐. 그래서 팔의 위치, 하나하나 손의 위치에 따라 하나하나 손의 위치에 따라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나,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할 때 지금 저는 장에 엄청난 느낌을 느껴요. 가까이서 들으시면 이거 할 때마다 꾸룩꾸룩 하는 소리가 저한테는 들려요. 장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새로운 움직임으로 하는 거예요. 이따가 또 명상 시간에 더 우리 밥 먹고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겠는데, 하나 잊지 마세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새로운 움직임을 터득하죠. 새로운 셀프가 됩니다. 셀프는 움직이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혀 안 해봤던 방식으로 움직이고 내 몸을 그런 식으로 느끼게 되면, 다시 말해서 몸을 느낀다는 건 사실은 내 몸의 움직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몸을 느껴, 이건 없어요. 그 요가라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움직임을 그렇게 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내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움직임과 이 셀프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면 이 셀프 자체가 달라져요. 움직임을 통해서만 여러분은 근본적인 셀프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내면소통 명상의 핵심입니다. 그게 내면소통 명상이 움직임 명상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편안 전활을 이뤄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전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식사하시고 오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